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찬석입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하우패스 학원에서 이제 민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 강의를 시작한 것은 이제 2003년부터인데요. 어떻게 한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써있듯이 자, 2026년 대비 감정평가사 1차 이 대비를 위한 민법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커리큘럼은요, 처음에 민법 기초 입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 강의가 있고, 맨 마지막 이제 시험 직전에 마무리 특강이 있습니다. 강의 일정은 6월 13일에요. 이제 2주 정도, 그러니까 한 주에 2회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주에 걸쳐가지고 4회 일정으로 이제 기초 입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7월부터 이제 8월 29일까지 기본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는 9주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18회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가 11월 17일부터 8주 16회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핵심 정리는 이제 1월로 다음에 1월로 넘어가서 5주 10회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직전에 마무리 특강으로 이제 2주에 걸쳐서 4회 강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의 방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맨 앞에 이제 기초 입문이죠. 기초 입문 강의할 때는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의 일반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민법은 시험에서 어떻게 되는지, 감정평가사 시험과 민법과의 관련성, 그다음에 기출 같은 것들, 경향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관을 잠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민법 강의를 시작할 때, 민법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간적인 낭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법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의명에 걸맞게요. 기초 입문 강의에서는 민법의 기초 개념을 익히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본격적으로 민법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잘 달리기 위한 준비 운동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민법 입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3판 아주 간략하게 써진 책이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기본 이론부터인데요. 많은 분들이 법을 공부할 때 이 암기 과목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암기를 할 부분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암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굉장히 좀 체계적인 그 법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해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학습을 한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법리를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요. 그리고 각 단원 끝날 때마다 OX 핵심 체크를 합니다. 뒤에 잠깐 한번 어떻게 핵심 체크를 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간평사 기출시험에 나왔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지문들, 그리고 간평평가사 외의 다른 시험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뭐 변리사라든가 행정사라든가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과 유사한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봐둘 만한 지문들을 좀 뽑아가지고 핵심 체크라는 이름으로 매 단원마다 잠깐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를 할 때요, 제가 이제 강의 노트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건 민법의 조문책이라든가 기본 개념, 중요 판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강의 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기본서인데요. 민법 총칙, 물권법 각 이제 별개의 책으로 기본서가 있고, 부제로 이제 이론과 판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년 시험 대비 강의에서는 이제 기본서 이제 14판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문제풀이 말 그대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 이제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다양한 실전 문제를 통한 문제풀이 감각을 좀 익히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지만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모르지 계속 주구장창 문제만 풀지는 않거든요. 문제만 풀면 체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각 파트 할 때마다 문제 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민법의 조문체계, 기본 쟁점, 전체적인 흐름을 가볍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문제풀이에서는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감점평가사 시험의 최근 출제 경향, 그리고 기출문제 이 부분을 숙지하는데 이게 가장 이제 선차적인 학습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게 됩니다. 교재는 객관식 민법 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19판, 지금 나온 거 18판인데 이제 올해 가을에 강의를 할 때는 다시 개정판을 낼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출간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정리, 내년 1월에 시작하게 되는데 시험에 이제 임박해서 하는 강의란 말이죠. 그래서 빠르고 간결하게 기본 쟁점을 정리한다. 그리고 출제 빈도가 낮은 곳은 좀 간략하게 합니다. 좀 짧은 일정 속에 핵심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보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은 좀 간략하게 합니다. 다만 이제 자주 출제되는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핵심 정리 강의지만 굉장히 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핵심 정리 강의에서는 매주 진도별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단원별로 나눠가지고요. 이제 1주차 강의가 끝나게 되면 2주차 강의 시작할 때 1주차 강의에서 진행됐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모의고사를 하는 취지는 이미 공부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한다. 그리고 실전과 같은 문제란 말이죠. 객관식 문제풀이에서도 문제를 풀어보지만 핵심 정리할 때도요. 결국 최종적인 테스트는 객관식, 선택형 문제를 하기 때문에요. 실전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자. 이런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교재는 핵심 요약 민법 책이 따로 있는데요. 요거 지금 현재 12판까지 나왔고요. 올해 강의할 때는 다시 개정판을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좀 출간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시험 직전에 하는 마무리 특강 4회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미 앞에서도 많이 반복했지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보고 다음 해 2026년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해보고 요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 사회 일정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겠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미 많은 이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왔다는 전제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고 밀도 있게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기억하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70점 이상은 좀 득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따로 교재를 여기서 새로 내고 그러진 않고요. 핵심 정리 강의에서 했던 핵심 요약 민법으로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강의 진행은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활용되는 자료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강의 노트는 따로 교재는 아니고요. 강의할 때 이제 강의 자료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강의 노트는 우선 이제 책은 다 문자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전체적인 좀 체계를 잡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 노트로 조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전반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자료로 일단 보여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 민법 조문, 자연인과 자연인 파트에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근데 법인항해 사단 굉장히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은 이렇다. 그 다음에 물권법 같은 데 가면 이제 강론에 점유권,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한 자료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례. 시험에서 판례가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데요. 문자로만 읽어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항상 이제 중요한 판례들은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거를 다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여기서 그려서 이렇게 쓰게 되면 필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이 판례 사례. 이게 재작년에 이 단독 사례 문제가 출제됐던 건데요. 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위한 판례 자료들입니다. 이게 제일 비중이 강의 노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것만 쭉 훑어보더라도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민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기본서 일부 발췌한 건데요. 기본서는 우선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더라도 책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책에 항상 이런 기출 표시들을 붙여 놓습니다. 2019 그러면 2019년도 간평사 시험에 나왔다는 거고, 18. 다른 간평사 기출 시험에 10년치 기출을 표시해 놨어요. 기출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이고요. 공부를 할 때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감정평가사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것들은 무조건 숙지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평사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더라도 이제 다른 시험에 좀 자주 나오고 있는 중요한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조하시라고 간평사는 10년치 기출을 표시했고, 다른 시험에 약간 일부 기출 표시 참고로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OX 지문, 받을 만한 OX 지문들을 각 주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뭐 15, 17, 20, 24 이렇게 출제가 됐죠. 올해는 간만에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15, 19, 22 감. 자, 2025년도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요 판례 15, 19, 21 2025년 시험에 정답 지문 나왔습니다. 여기 각주 나와 있는 이 지문이 올해 시험에 거의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도 올해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근데 보면 뭐 가정법원 성역의 심판할 때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요 지문, 이 지문은 간평사 시험에 안 나왔는데 노무사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이거든요. 오늘 올해 시험에 2번 시험의 정답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평사 외에도 다른 시험들 지문들도 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런 것들 출제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 철회나 이항의 거절에서는 대안역대 할 수 있다. 이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이 안 됐다더라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데요. 시험에서 간평사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세무사 시험, 행정사 시험 이렇게 나왔는데 요 지문. 요 지문이 올해 시험에 3번 시험의 정답 지문을 출제됐습니다. 각주로 넣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18, 20, 23 간평사 시험 나왔죠? 요 지문 올해 또 나왔어요. 요게 올해 시험의 4번 문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요 이렇게 기출된 것들과 OX 지문만 이렇게 잘 살펴보더라도 뭐 지금 보면 1, 2, 3, 4번까지는 다 여기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해마다 똑같지는 않지만 한 뭐 70점 정도 맞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 지문, OX 지문만 보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요거는 5번 시험의 정답입니다. 이거 개정되기 전에 책이거든요. 시험 나온 다음에 한 게 아니고. 이렇고. 그 다음에 핵심 체크. 자, 기본 강의에서 그 파트마다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핵심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법원 문제에서 핵심.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권리 일반에서 핵심 체크. 뭐 신의칙에 대한 핵심 체크. 이런 식으로. 작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올해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올해 시험에 1번 시험에 나왔고요. 여기 정답 지문.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 객관식 강의. 객관식 강의 가면 이제 객관식 교재. 근데 객관식 책은 일단 간평사 기출시험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놨고요. 이렇게 2014년. 그리고 간평사 기출되지 않았던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다른 시험 기출 문제들도 조금씩 이제 보완해서 넣어놓은 책입니다. 이거 세무사 시험, 이거 행정사 시험. 간평사 기출 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강하는 거는 이제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들을 일부 좀 보강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든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 만든 게 아니고요. 출제할 만한 뭐 최신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 뭐 세무사 시험 같은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강의하고요. 마무리 특강에서 쓰는 핵심 요약 교재입니다. 핵심 요약 교재는 기본적으로 기본서 목차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이해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좀 풍부하거든요. 근데 핵심 요약 책은 설명이 거의 없어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만 가지고 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은 똑같아요. 기출 표시 다 기본서가 똑같습니다. 기출 표시 다 해놨고, 그 다음에 OX 지문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지만, 요거, 올해 시험에 나왔었던 거고, 요거. 핵심 요약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정리 강의를 할 때는요, 요 핵심 요약 책을 기본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매주 진도별 모의고사 본다고 그랬죠? 네. 강의 모의고사 문제. 작년 강의할 때 썼던, 이제 내년 시험 대비 강의를 위해서는 새로 이제 모의고사를 구성하겠죠? 이게 작년에 썼던 건데, 구성은 객관식별법 책과 유사합니다. 근데 매해 한 30문제, 매주 30문제 내지 40문제 정도 가지고 모의고사를 봅니다. 단평사 문제를 또 좀 살펴보는 것들도 많고요. 다른 시험들도 꽤 들어가 있어요. 2002 변리사, 행정사, 이런 거.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민법, 이제 2026년 시험 대비를 위한,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간략히 살펴봤고요. 각 강의마다 활용되는 자료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강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들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를 하셨으니까 다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내년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커리큘럼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